홍명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점은 왜 홍명보와 이임생 같은 KFA 간부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홍명보는 아마도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계속 이어갔을 것이고, 정몽규와 이임생 같은 KFA 고위 인사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세금을 사용하며 그들의 활동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이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축구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고은은 벤투 시절 영웅으로 추대받았지만 실제로는 정몽규 1패 속해 있었고, 결국 홍명보와 한패였으며 빼앗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일 뿐이며 그들의 축구 카르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 한군 감독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많은 축구 팬들이 김곤 감독의 발언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곤 감독은 벤투 감독을 임명할 때 모든 것을 검증했다고 했지만 벤투 감독이 중국과 브라질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 의심을 받던 후보가 때문에 모든 것을 검증했다고 오해했다. 그래서 그는 국내든 해외든 최고 수준의 감독에게 PPT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감독을 사례로 만나자고 했고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면접에 합격한 홍명보 감독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판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표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위원장으로 벤투 감독을 만난 인물이니 과거 경험을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실 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감독을 뽑는 건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과 다르다. 다를 리가 없습니다. 지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이 말했듯이 레벨의 코치에게 어코인지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레벨의 코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의 말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김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명보가 레벨의 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치라 김이 말했듯이 절차 없이 임명될 수 있었겠지만 홍명보는 레벨의 코치는커녕 평범한 코치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머리를 숙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 수준의 코치를 데려왔다면 절차가 잘못됐는지, 왜 인터뷰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은 KFA에 대해 어떻게 저런 코치를 데려왔어? 라며 박수를 치고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코치가 아닌 코치를 최고 수준의 코치인 것처럼 데려왔으니 축구팬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홍명보가 최고 수준의 코치라는 게 그저 안타까운 듯하다. 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홍명보에 대한 모든 검증이 2012년 런던 올림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물론 한국 올림픽 역사상 동메달을 딴 만큼 대한 업적이다. 하지만 직히 말해서 대회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23세 연령대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참가하지 않는다. 연령대별 동메달을 딴 홍명보에게 검증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성급하게 준 것이다. 그래서 성인팀을 지도해본 적이 없는 홍명보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감독으로 만들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이 경기를 치고 한 경기는 한 악몽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 홍명보를 월드컵 국가대표로 밀어넣어 희생과 봉사, 헌신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희생과 봉사, 헌신에 수십억 번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게 무슨 독재인가? 홍명보가 거부할 권리가 없나? 분명한 것은 홍명보 개인의 욕심이고 협회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협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더라도 그가 거부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봉사로 포장된 이 기회가 왜 홍명보에게 가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창피한 후
홍명보는 중국 항저우 웨이청팀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부 리그에서 뛰던 항저우가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임명되었고 그의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에 산독으로 임명되었고 명문팀의 감독으로서 그가 이룬 유일한 업적은 2022년과 2013년에 2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 현대가 몰락하던 당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구성하여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의견이 사실상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홍명보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타이밍이 맞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홍명보는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중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완벽한 후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검증이 필요한 후보입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그가 월드컵에서 왜 실패했고 중국에서 왜 실패했는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저 우리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명보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감독 역사상 월드컵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항상 도전자이며 월드컵 본선에서는 약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팀으로 강팀을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홍명보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가 경험, 경력,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제쳐두고 홍명보는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를 무사히 맡았습니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감독보다 더 철저히 검증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김판곤이 언급한 최고 수준의 감독은 홍명보가 아니라 결국 최고 수준의 감독은 그냥 K리그 이연만기 같은 감독인지 모르겠어요. 이 연패를 무실점 없이 우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독이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생각하면 강한 전술적 색깔이 떠오르는데요. 정성조 없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돈도 능력도 협상력도 의지도 없다면 국내 감독이라고 했다면 아마 모든 국민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달 동안 세계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홍명보 감독을 마치 최고인 것처럼 속은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018년에 김고은은 이미 정답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 기존의 핵심은 월드컵 본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잘못된 방향, 설득력 부족, 그리고 그 과정이 불공평하고 주관적이며 모두에게 공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의 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명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감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다시 감독을 선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판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이미 일어난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응원하자는 것입니다. 도망가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첫걸음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넣자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밀어붙이